예,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예, 마지막 날 5번째 날입니다. 자, 아름고등학교 임태영 선생님께서 스팀 캠프 운영을 위한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 나눔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름고등학교 교사 임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수업 공유 한마당에서 준비한 것은 스팀 캠프 운영을 위한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을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의 핵심은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스팀 캠프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이라든지 또는 수업 구성 방법, 캠프 구성 방법 같은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보아주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사항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대답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나 모르겠네. 음, 잘 나오죠? 네,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스팀 캠프의 운영 방법이 있었는데요. 요것은 사실은 저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로 지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도 스팀 캠프 진행이 가능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운영 방법을 한번 정해봤고요. 목차는 우선 첫 번째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있었는데 계획서 공문하고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 다 넣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그 계획서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일종의 요식행위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되게 좋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교과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교과연구 동아리 지원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잘 팀을 구성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 팀을 구성하면서 운영할 때 이제 일종의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필요한 팁 같은 것들을 넣었고 예산 수립도 역시 학교마다 다를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건너뛰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팀별 수업하는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 나갔고 만들어 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 거고 실제 개발된 수업 예시를 보겠는데 모두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 개발된 수업에서 그 수업 자료의 그 활동 사진들이나 아니면은 개발된 수업에 잘 활용했던 PPT 자료 같은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 같은 거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공유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우리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캠프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 그 진로 진학 관련해서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사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좀 내실 있는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 활용했던 방법인데 기왕이면은 좀 더 편하고 편하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작성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협업을 하면서 작성하기 위해서 구글 설문지하고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제 또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생기부 작성된 것들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인적사항을 제가 지운다고 지웠는데 혹시라도 방송에서 조금 나오는 거 있으면은 알아서 잘 편집해 주시리라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지금 접속이 되나 모르겠네. 음,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트예요. 그래서 화면이 공유가 잘 되나 모르겠네. 잘 되네요. 여기 창의재단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성과 발표회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네,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PPT로 있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PPT만 나와나요? 네네, 화면이.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러면은 나오죠. 네, 나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과학장애대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지금 현재 스팀온이라 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성과 발표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일 건데요. 뭐 이것저것 많은 걸 볼 필요 없고 그냥 운영 사이트 바로 가기에서 이 스팀 교육 관련된 것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아까 눌러봤는데 접속이 잘 안 됐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또 풀렸네요. 그래서 접속해서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지금 성과 발표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됐구나. 접속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자료실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얘네 홈페이지가 조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료실이나 이런 데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슬라이드 쇼. 아까 그 홈페이지에서 KOFAC 지식이라는 그 폴더가 있고 거기서 성과물로 들어간 다음에 사례를 검색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료실 KFAC 지식 성과물 누르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례를 또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스팀 관련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각자 교과목에 맞춰가지고 여기 올라온 사례집을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과 연구 동아리 결성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새로 학년도가 이제 시작하면은 저희는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처음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인사하는 시간대에 홍보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러한 다양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같이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학기 초에 인사하고 홍보할 때 좀 다양한 자료 같은 것들, 또 사진 같은 것들을 제시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그 장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도 자료라든지 또는 활동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고 또 이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이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통해서 평소에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하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할 수 없었던 수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예산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하단 부분은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가지고 잡아놨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교과 연구 동아리 활동하면서 모였던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 이름을 잘렸죠. 그래서 참석하기 어려운 날 같은 거를 미리 받아놓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출장이라든지 또는 방과후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빠지는 날이나 참석하기 어려운 날들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출석 체크할 때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개발하는 방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팀을 구성하셨으면은 이제 수업을 개발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수업을 개발할 때 이제 아까 처음에 올 때 저희가 팀 먼저 일단 이제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원하시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이 있어서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같이 활동이 재밌어 보여가지고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경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선생님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그런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하는 수업이라든지 좀 원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좀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왼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출한 선생님들이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먼저 적어줘요.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따라 가지고 이제 제목이라든지 그다음 제안자가 선택하는 이제 필요한 과목들 같은 거를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그 해당하는 수업에 자기가 이제 이거 좀 재밌겠는데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과목에 맞다고 하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해당하는 그 수업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참여한 선생님들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하면은 그 제안하셨던 선생님이 이제 잘 얘기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스팀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생님들 다 오케이 해주시고 좋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적사항을 가려야 되는데 잘 못 가렸네요. 그래서 참석을 원하는 선생님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어를 같이 한번 선생님들끼리 넣어봤는데 이 넣어본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이제 일종의 모집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많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보다가 폐기된 아이디어들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밌어서 가장 마지막에 보이는 이 테크 기업들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추가로 한번 운영했거든요. 예산이 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예산도 떨고 그다음에 1학기 때 참석을 못했던 학생들 중에서 더 참석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캠프를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그때도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폐기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 폐기시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보관해 놓으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좋게 쓸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교과 연구 동아리 운영을 할 때 했던 건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으로 했잖아요. 줌으로 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했었고 그 결과 이제 나와서 정리했던 것이 아래에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수업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섯 가지 캠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각 캠프에서 각 선생님들이 각 과목마다 자기가 이러한 과목에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학이니까 이 캠프에서는 이걸 넣고 싶다. 나는 과학 생물이기 때문에 이걸 넣고 싶다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또 각각 소 집단마다 이제 그 소 그룹이라고 하겠죠. 각 캠프마다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르니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각 소 집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캠프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회의 결과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음에 이제 수업 날짜 정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니까 이게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표 정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상당 부분에 이제 날짜별을 일단 수업 진행할 수 있는 날짜를 쫙 적고 이게 이제 같은 날이 두 개 있는 거는 1차시, 2차시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날에 그 하나의 차시가 이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화요일 날 1차시는 이 선생님, 화요일 날 2차시는 다른 선생님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차시마다 이렇게 날짜마다 이렇게 정했고 그다음에 각 선생님들께서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거 보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나, 둘, 두 개 막 하고 세 개 하시고 막 두 개 하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각 수업마다 겹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으면은 그 시간 빵꾸 나는 거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역시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날짜를 정하도록 하다. 그래서 각 수업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는 이제 저기 제가 좀 건의사항을 해서 좀 넣는 게 있는데 이게 스팀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창의과학재단에서 내려오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거를 또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그 목적사업비 중에서 이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의 3%라고 한정지어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회의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거의 사실상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각 이제 목적 사업비의 목적마다 활용되는 것이 좀 다르니까 기준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지금 건의해서 넣고 있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다음 학기 내년도구나. 2022학년도에 잘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온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수업마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적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요청하는 선생님들 성함하고 그다음에 내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수업이랑 그다음에 구매 사이트 같은 거 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 같은 경우는 비품 관리 대장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품으로 들어가는 용도도 따로따로 빼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업무 처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업에 캠프를 마련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받는데요. 이 신청서는 이제 그 가정통신문하고 그 다음에 공고문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면 QR코드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2020년 작년도 건데 어쨌든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게 수기로 받으려면은 그거를 또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일일이 하나씩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글 설문지나 아니면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서 지원서를 받으면 이게 또 학번대로 일렬로 솔팅하기도 편하고 자료 같은 것도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좋으니까 이 수기로 받는 것보다는 이 QR코드를 쓰는 것처럼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발된 학생들은 이렇게 공고문하고 이것도 역시 좀 가려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받는데 이게 이제 설문지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두 장을 거쳐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을 작성해라. 그다음에 운영 예정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죠. 아까 처음에 위에서 봤던 거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수업을 했다면은 아래는 이제 학생들이 기준으로 자기가 무슨 수업 들어가는데 그 수업에 해당하는 날짜가 어느 날짜에 수업이 진행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줬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가면은 뭐 신청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 미리미리 날짜를 확인해 가지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그 진로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 내용이죠. 그리고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받도록 하는데 잘 또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화면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이 쓴 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아이고 역시 잠시만요. 넘어가야겠네요. 잘 안 되는구나. 학생들이 지원서를 제출한 걸 어떻게 제출했다라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약간 오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선택하고 학생들한테 학과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사유를 쓰게 해가지고 그 각 수업마다 학생들이 잘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어지간하면은 사실 지원한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자기가 진로에서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주지만은 가끔 가다가 자기가 진로는 이쪽인데 선택은 다른 쪽으로 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불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은 수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 이 진로 희망을 꼭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서 수업에서 이제 원하는 방향을 적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선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지원서를 성심성의껏 잘 쓰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도도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라든지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원서의 분량이라든지 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선발할 필요가 있으면 선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 활동 사진 이제 몇 가지만 가서 집어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6개 캠프에서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적은 것만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캠프 사진 같은 거는 굳이 다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업 개발된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띄워놓은 거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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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음, 음, 요게 이제 추가로 했던 수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했던 것은 이제 그 스팀 중에서 기술 특허 투자 비즈니스로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선생님들끼리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 관련된 선생님들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산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화학 선생님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그 화학 관련된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산업에 관련된 이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사회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법리 지식, 특허 소송의 기본 법리 기초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저도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용 정리하고 그래서 기본 원리 설명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화학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 화학 관련된 선생님들께서 또 이제 그걸 했어요. 학생들한테 직접 분별 중력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도 구매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시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시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 화학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진로 희망이 이쪽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또 굳이 화학이나 이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 쪽이라든지 이쪽에 관한 학생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밀도 있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고 그 다음에 맞아 참 이게 보시면은 이제 뭐야 그 회사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 경영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증권업계라든지 그 애널리스트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쪽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도 받아가지고 진행했고 실제로 각 회사들에서 이제 요건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구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을 해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배터리 내에 있는 양극재, 소재 관련된 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니켈 카드뮴 망간, 니켈 카드뮴 알루미늄 그 다음에 LFP 인산철, 니켈 망간, 니켈 코발트 관련돼서 전부 다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토대로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서 회사들 분석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진짜 시연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 보고 작성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이 활동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죠. 분리막, 전해질, 첨가물 이런 식으로 회사 분석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분별 중류가 보일 텐데 이 분별 중류를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할 수 있도록 분별 중류기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구매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이게 이제 다 화학식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뒤에는 그다음 특허 소송. 특허 소송 이제 법률 관련돼서 나중에 이제 그 로스쿨이라든지 이쪽에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거 역시 기본 부여를 했고요.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점.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학생들한테 뭔가 깊거나 좀 이렇게 첨단에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어차피 깊은 내용을 학생들한테 해봤자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그 추구하는 자신들의 진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내용만 학생들한테 먼저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기본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맞게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멍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깔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 이런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내용만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 쟁점의 판단 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서 마쳤고 이거 말고 많은 수업이 있지만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들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생기부 기록을 보셔야 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선생님들 성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각 선생님들마다 그 전공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공 분야가 달랐고 학생들 수업마다 활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 활동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쭉 적었고 적은 걸 토대로 이게 다 하면은 바이트가 다 차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왼쪽에 담임 제출용이라고 보이는 것이 보일 텐데 선생님들께서 작성했던 내용 중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만들어서 이거를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리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그 마지막에 그 받은 최종 총정리본을 통해 가지고 또 그 학생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적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면은 생기부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게 너무 많아서 30분 내에 표현을 못해서 안타까우시죠? 아, 예, 좀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아유, 저도 어쨌든 푹 이렇게 빠져서 됐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 예. 참고로 요 그 연구 결과물 안에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집현전에 가서 필요하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네네. 질문 정도 받거나 이야기 나누고 마칠 수밖에 없는 시간이네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같이 들었던 분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진영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마이크 켜졌던 거 아닌가요? 아, 아니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켜져 있는데 네네. 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같이 말씀 나누실 분 없으실까요?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도 쉬우실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작년에도 그전에도 활동하셨던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찐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 교과연구 동아리 올해 이제 1, 2, 3, 4형으로 이렇게 확대한 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아름고등학교의 이런 스팀 그 캠프를 중심으로 한 이 교과연구 동아리 활동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그래서 이번에 아예 더 특화해서 이렇게 했고 그 전에 몇 개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뭐 두루고 뭐 아름고 장영실고 다정고 양지고 세과양까지 6개 학교에서 또 이런 활동들을 또 같이 진행하는 거에 아주 큰 기반과 시작점이 됐던 데가 이 아름고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음, 부끄럽네요. 아유, 네. 선생님이 있으니까 또 아름고 아이들의 그 활동이 얼마나 풍성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진로 진학 실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좀 있는데요. 네, 아, 사실은 이제 이런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보다는 같이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평소에 좀 이제 저희 이거 괜찮을나 모르겠는데 예산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회의 때도 쓸 수 있지만은 그 업무 추진비니까 좀 이게 간식이라든지 좀 이렇게 커피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우리 이제 스팀 같은 거 행사에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좀 베풀거나 해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 이끄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진짜 많은 아이들을 가진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했던 것보다는 이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우리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일종의 큰
보람된 것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또 열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